안녕하세요. 새내기 당구 선수 군호입니다. 오늘은 완전 당구 초보의 고점재대기 5편 그립법의 중요성과 득점 확률을 높이는 스트로크의 구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벌써 8,000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당구 선수 군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당구와 노래를 조금 더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는 동기부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영상 편집과 촬영을 도와주는 주연이와 함께 영상 만드는 법을 배워가면서 영상을 기획했고, 첫 번째 동영상 거미줄 시스템을 만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영상 거미줄 시스템을 올리고 나니 기본 팔로우 스트로크나 입사각, 반사각, 그리고 내 수구의 위치를 찾는 등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유튜브로 당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던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난구풀이나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완전 당구 초보의 고점자되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챕터에 영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책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제가 또 직접 연습해보니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구의 기본 원리를 대부분 잘 모르면서 25년이 넘게 당구를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전 당구 초보 영상을 만들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배우고 느낀 점을 연습을 통해서 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만, 제 당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의미로 많은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에 관심을 안 가져주셨다면 이제 당구 선수를 시작하게 된 제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개 레슨 내지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은 차근차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방송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끝인사 같지만 이제 영상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트로크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연습을 해보고 느낀 점을 설명하는 것이니, 감히 제가 스트로크를 정의한다라기보다는 공감되는 부분을 참고하세요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이번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큐를 잡는 방법인 그립법은 손목의 각도를 기준으로 위크 그립, 뉴트럴 그립, 스트롱 그립이 있고, 큐를 잡아주는 손 모양을 기준으로 펌 그립과 루즈 그립이 있습니다. 일단 손목의 각도를 기준으로 한 그립법을 말씀드리면, 책에 의하면 손목이 안쪽으로 꺾인 위크 그립은 살이 많거나 활배근이 크게 발달한 체형이 아니면 흔하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렇게 그립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잘못된 그립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잘못된 그립 모양이 아니라 본인 체형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저 위크 그립을 취했다는 걸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트럴 그립은 손목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각도이고 하박의 각도에 유연하지만 직진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목이 자연스럽다 보니 각도 변화에는 정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그립은 손등이 살짝 위를 향하는 그립이고 유연성과 악력이 필요하지만 상체와 상박을 밀착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직진성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큐를 잡고 손등을 살짝 위로 올려보면 팔의 상박이 몸 쪽으로 붙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립 모양에 대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위크 그립, 뉴트럴 그립, 스트롱 그립 등 명칭이 있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큐를 깊게 넣어주면 습관적으로 손이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손 모양이 돌아가면서 두께도 오른쪽으로 조금 두껍게 맞았고 당점도 오른쪽 회전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되어서 나름의 제 생각으로 점점 손등을 위로 올려서 연습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툭 치는 공에서나 큐 깊이를 짧게 하는 공에서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스트로크를 깊게 하는 공에서는 마치 고질병처럼 여전히 손 모양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쯤 영상 소스로 쓸 왼손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도중에 손이 전혀 안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이 왼손의 손목 각도가 바로 뉴트럴 그립의 각도여서 손 모양이 안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손도 뉴트럴 그립 모양으로 바꿨더니 손목이 돌아가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 체형과 팔에는 이 뉴트럴 그립이 맞는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립 모양을 바꿔가는 중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많이 헤매고 있지만 제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더욱 열심히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인 체형에 맞는 손목의 각도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 한 부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큐를 잡아주는 손 모양에 따른 펌 그립과 루즈 그립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 그립은 이렇게 손을 큐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움켜쥐는 모양이고, 손목이 부자연스럽게 손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큐가 밀착되었다고 느낄 정도로만 가만히 움켜쥐시는 것입니다. 펌 그립을 하는 요령은 손을 이렇게 꽉 쥐었다가 손아귀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펌 그립 형태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비 스트로크 시에는 큐가 뒤로 갈 때는 손의 힘을 조금 더 느슨하게 빼고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이 살짝 열리고, 다시 앞으로 올 때는 전체 손가락이 큐에 밀착되는 움직임이어야 자연스러운 예비 스트로크와 샷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즈 그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루즈 그립은 말 그대로 이렇게 느슨하게 손을 열어둔 모양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모양으로 이 루즈 그립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수구에 변화를 많이 줘야 할 때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위주로 느슨하게 그립을 한 상황에서 수구와 큐가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의 스냅과 손아귀를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효과로 큐 스피드를 급격하게 가속시킬 때와 수구에 아주 힘을 빼서 부드럽게 최대한 타격감을 주지 않을 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루즈 그립을 잡습니다. 저는 펌 그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위주로 그립을 잡는데, 신기하게도 이 점이 팔 근육의 원리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엄지, 검지는 민감한 팔의 앞쪽 근육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립을 잡아줄 때 더 유리하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민감하지 않은 팔의 뒤쪽 근육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큐를 덜 잡아줄 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립법을 적용해서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스트로크를 구분지어 볼까요? 득점을 위한 3요소 스트로크 두께 당점은 조합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스트로크도 다 다를 테지만,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립으로 스트로크를 구분짓는 첫 번째는 기준점이 되는 가장 변화 없는 펌 그립의 기본 팔로우 스루 스트로크이고, 여기에 속도와 큐 깊이의 조절입니다. 기준점이 되는 기본 팔로우 스루 스트로크 기억하시죠? 변화가 없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펌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아귀를 잡아주는 폭도 많이 줄어들고 손목의 사용 역시 많이 절제되어서
기본 팔로우 스루에서는 펌 그립을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초구를 치는 정도의 속도를 기준 속도로 정해놓고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구가 지니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움직이고 쿠션의 반발력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쿠션의 반발력이 커졌으므로 수구의 반사각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수구와 일적구가 대략 절반 두께 정도에서는 분리각이 커지지만 수구와 일적구의 충격량이 작을 수밖에 없는 얇은 두께에서는 분리각은 작아지게 됩니다. 속도를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위의 성질과 반대되는 작용을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속도와의 조합이 필수적인 부분이 수구를 밀고 나가는 큐의 깊이입니다. 이 큐 깊이 역시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나 임팩트 양, 두께 등 상황에 따라서 작용이 다르겠지만 큐 깊이를 짧게 하면 큐의 힘이 수구에 전달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수구의 전진력과 충격량은 작아지고 회전력은 짧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큐 깊이를 길게 하면 큐의 힘이 수구에 전달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구의 전진력과 충격량은 커지고 회전력은 길게 유지됩니다. 다만 거리나 당점 그리고 임팩트 양에 따라서 이 큐 깊이에 따른 작용이 정반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속도와 마찬가지로 얇은 두께에서의 분리각을 설명해보면 수구가 일적구에 도달하는 비거리나 일적구에 부딪히고 전진할 수 있는 비거리가 짧을 때에는 큐 깊이를 조금 짧게 해야 충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큐 깊이를 짧게 해줘야 하지만 수구가 일적구에 도달하는 비거리나 일적구에 부딪히고 전진할 수 있는 비거리가 길 때에는 외래의 큐 깊이를 조금 길게 해줌으로써 수구의 전진력의 증가로 인해서 원래의 분리각보다 분리각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정말 고점자분들께서는 이 속도와 큐 깊이를 다양한 배열의 공들마다 유리하게 적용하실 것이고 저도 많은 배열에서의 유리한 속도와 큐 깊이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리각의 변화가 없거나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입사각으로 하는 배열의 공들에서는 속도와 큐 깊이만 변화를 주고 스트로크는 최대한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로크를 구분하는 두 번째는 변화를 줘야 유리한 상황일 때 루즈 그립 상태에서의 임팩트의 양 조절이겠죠. 이 점은 펌 그립 상태에서도 손을 좀 더 잡아주냐 덜 잡아주냐의 느낌으로 임팩트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꼭 루즈 그립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수구에 급격하고 많은 변화를 줘야 할 때는 루즈 그립 상태에서 더 빠르게 손을 잡아주는 동작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루즈 그립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임팩트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구의 당점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속도와 타격점 등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임팩트의 양을 조절할 때도 큐 깊이를 조합함으로써 많은 작용을 더하거나 덜 할 수 있습니다. 이 임팩트의 양과 큐 깊이를 조합하는 잠깐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배열의 공에서는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도 가깝고 하단 효과가 가볍게 극대화되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좁혀져서 유리하므로 큐 깊이는 짧게 하고 가볍게 손을 잡아주는 정도로 임팩트 양을 조절하고 이런 배열의 공을 뒤로 돌려치기를 할 때는 하단 당점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수구가 1적구에 도달할 때까지 하단 효과가 충분히 사라져야 하고 2적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임팩트의 양을 강하게 하고 큐 깊이도 길게 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로크를 구분하는 세 번째는 루즈 그립 상태에서 힘을 최대한 빼고
부드럽게 공을 굴려주는 팔로우 스루입니다. 이 부분은 펑그립 상태에서 당점이나 힘 배합의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외래 펑그립 상태로 속도나 힘을 약하게 조절하거나 당점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수구의 힘이나 타격감이 조금이라도 더 빠지면 유리한 상황이나 당점이 미세하게 작용되어야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배열에서 수구의 힘이 최대한 빠지고 코너에서의 변화가 최소화돼야 유리한 상황일 때 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회전의 작용이 미세하게 작용해야 유리할 때 역시 이렇게 루즈 그립 상태의 팔로우 스루를 사용합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크와 두께 당점은 어떻게 조합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배열마다의 유리한 스트로크의 작용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편한 두께와 유리한 당점을 조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배열마다 스트로크를 구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저도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스트로크를 머리로 생각하고 구분 짓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공의 배열의 수가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은 유용한 내용이 되었을까요? 영상을 만들면서 대본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어려웠던 만큼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습을 할 때 스트로크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도 유용한 내용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정말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구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선수 군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배워요.